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의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박사과정하며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월급은 생활비만큼이나 나오고 사실 버는 건 제가 월등히 더 법니다. 학생 때 만났으니 꽤 오래 연애했고 서로 공부하느라 바빠서 결혼이 늦어졌네요. 그러다 보니 출산도 늦어 아이는 이제 2살인데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근처에 사시면서 제 아이를 전담해 주시고 계세요. 의사라고 해서 육아지옥, 살림지옥 없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 초반에 전업주부보다 훨씬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건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결혼하면 시댁 스트레스는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마련이죠. 저희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임에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누이라는 게 그야말로 결혼 생활 중 옵션 같은 존재인데 결혼을 때려치우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4살이 어립니다. 30 넘은 나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무슨 인터넷으로 쇼핑몰 사업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냥 백수나 다름없습니다. 외모만 보면 이 집안 핏줄인 건 알겠는데 남편과 모든 면에서 참 다르달까요? 연애 때부터 봤으니 꽤 오랜 시간 본 건데 20대 때부터도 시누이는 참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머리 좋은 남편과는 달리 대학교도 겨우겨우 미술 전공으로 밀어넣어 졸업했는데 집이 잘 살아서 그런지 뭔가를 제 힘으로 열심히 하려는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고 둘 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아 그런지 결혼식 할 때 형식적인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에는 좀 쿨한 편이었고요. 그래서인가 결혼 준비하면서 거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양가에서 도움도 절반씩 받아 집을 마련하고 순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옆에 있는 신우가 어찌나 결혼 준비에 참견질을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미 저는 신우이가 싫었어요. 남편 동생이니 티를 안 냈을 뿐이었고요. 심지어 저희가 예단예물 간소하게 한다고 말했을 때는 자기가 시어머니인 양 제게 전화까지 해서 따졌더랬습니다. 언니, 예단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아니, 우리 엄마가 아무리 뜻대로 하라 그랬다지만 진짜로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할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가씨, 이미 다 말씀드려서 허락하신 건데 아가씨가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예물 필요 없고요. 차라리 그럴 돈으로 저축을 더 하고 싶어요. 선우 씨도 저랑 생각이 같고요. 언니 정말 답답하다. 우리 집 의사 며느리 본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그럼 다들 예단도 궁금해하고 뭐 받았냐 할 텐데 의사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그래요? 저는 신우의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의사 며느리 얻는 시댁 쪽에서 저한테 100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 며느리 드리면서 저한테 뭘 얼마나 해오길 원하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 어머니도 혹시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 뜻이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겠죠. 제가 직접 말씀드려볼까요? 서운하다고 하시면 예단해드리는 걸로 하죠. 네? 무슨 말이에요, 언니? 엄마가 말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럴 거다. 뭐 그런 거죠. 아가씨, 저희 집 얻는데 돈 많이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오빠나 저나 예단이니 예물이니 저희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요. 이미 부모님이 오케이 하신 건데 아가씨한테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대신 부모님 한복이랑 아가씨 결혼식 때 입을 옷이랑 신발은 다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제가 잘 타이르면 알아듣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신우이가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언니!
전 옷 필요 없어요. 몇 번 입지도 않을 텐데. 차라리 현금으로 주세요. 제가 필요한 거 살게요. 원래 예단비 보내면 제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200 주세요. 네? 200이요? 일단 오빠랑 상의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200 주는 거, 제 입장에서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황당했던 건 저렇게 부모님 눈피해 새언니한테 당당히 예단비를 요구하는 신우이의 태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신우이 때문에 결혼해도 골치 아플 일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신우이가 200달라고 한 거 말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화를 내더군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거절하지 그랬어. 왜 여지를 줘? 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할게.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네 선에서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나한테 떠넘겨. 알았지? 하여튼 김선주 골치 아파 정말. 결국 남편이 신우이와 신랑이 끝에 옷 한 벌 해주는 걸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괜히 제가 책 잡힐 것 같다며 예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야 모든 사실을 아신 시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신우이를 엄청 혼내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딱히 미운 털 박히지 않고 그 일을 마무리했었는데 신우이는 그때 일 때문인지 결혼 후에도 만나면 저한테 은근히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시댁은 명절에 제사가 없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진즉에 결혼하기 전부터 제사를 없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가족들이 식사만 합니다. 외식을 할 때도 있고 집에서 어머니가 간단히 차리시기도 하고요. 이번 명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모이면 꼭 신우이는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언니는 우리 집에 진짜 시집 잘 온 줄 알아요. 다른 집 봐봐. 명절 때 되면 다들 고생이잖아요? 10시간씩 차 타고 시골 내려가서 종일 일하고 고생하는데 그에 비하면 언니는 공주팔자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가씨. 시부모님은 신우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었지만 신우이가 제게 무슨 말을 하면 옆에서 늘 남편이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야, 김선주, 말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공주팔자는 무슨, 이 사람 밖에서 늦게까지 병원 일하고 고되게 사는 거 모르냐? 오빠도 참,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서 편히 산다는 거지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 어찌 보면 말 많고 애교 많은 성격인 듯도 싶은데 늘 속없이 할 말 못할 말을 다 늘어놓는 통에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아가씨 하는 말을 어지간하면 다 받아주는 편이긴 하나 저는 말은 별로 없지만 할 말을 하는 성격입니다. 신우이는 그런 성격에 제가 불편한 건지 늘 저더러 차갑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좀 편하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거리를 둬요? 우리 집에 아직도 불편해요? 당연히 시댁이 어렵죠. 친정만큼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요. 나는 새언니를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뭐 미운 말은 아니니 저런 신우이 말은 웃고 넘기긴 합니다만 문제는 말만 얄미운 게 아니라 행동도 싸가지가 없는 데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안 건데 남편은 그 전부터 신우이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 나이 먹도록 직업도 변변찮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 부모한테 용돈을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모자라는 건 우리 남편 카드나 용돈을 충당을 했던 거죠. 딱히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은 현실남매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피를 나는 가족이니 마냥 남처럼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시댁에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나 친정한테 정말 잘했기 때문에 다른 건 개의치 않았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을 꾸렸으니 용돈을 계속 주는 건 좀 아니지 싶었어요. 다 큰 성인이고 자기도 돈벌이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제 아가씨 용돈 30씩 주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가씨는 용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요즘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 같은데
이제 용돈은 그만 주는 걸로 당신이 아가씨한테 잘 말해봐.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동생한테 말해볼게. 남편도 동의했고, 당연히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말하는 게 나을 거라 판단했고, 그 뒤 일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신우이 성격에 투정 좀 부리겠구나 짐작은 했지만, 신우이는 바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신우이 성격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초인종 소리부터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죠. 아가씨,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온 거예요? 언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오빠가 내 용돈 끊는다고 하던데 그거 언니 생각이에요? 아니, 오빠가 주던 용돈을 갑자기 끊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가씨, 내 말 먼저 들어보세요. 아가씨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오빠도 결혼했는데 계속 용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가 부모님께 용돈은 드리지만 형제 자매들까지 주진 않잖아요? 이건 오빠 말대로 따라주세요. 뭐라고요? 언니 돈으로 내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언니가 뭔데 저한테 용돈 주는 걸 끊어요? 줄 건 줘야죠. 신우이가 미친 듯이 그런 게 어디냐며 따지는데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나오니 저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마침 집에 퇴근해서 이 꼴을 본 남편이 신우이에게 뭐라 한 후에야 신우이는 툴툴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너도 이제 제발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럼 너는 나한테 평생 용돈 받아 쓰려고 했어?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책임 좀 져라. 네 새언니한테 화내지 말고 용돈 끊자고 한 건 나니까 그만 돌아가. 오빠, 결혼하더니 변했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꼴랑 30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뭐 30? 말 나온 김에 계산 제대로 해볼까? 너 툭하면 내 카드 빌려가서 쓴 게 얼마야? 그거 네가 한 번이라도 카드값 내봤어? 이참에 내가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청구해 줄까? 돈도 많이 번다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참 둘 다 매정하다 매정해. 돈 많이 버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너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지 그랬어. 너 남의 돈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니 그제야 포기하고 돌아가더군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습니다. 자랑 같아 수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양가의 용돈 400씩 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남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도 땅 파서 사업하는 거 아니고 편하게 돈 버는 거 결코 아니고요. 병원 개원하면서 의료기기 값에 상가 대출에 갚을 게 많아 나가는 돈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니까 굳이 신우의 용돈까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용돈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신우이한테는 무슨 돈주머니나 물주 정도로 여겨진 건지 신우이는 툭하면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가씨는 제 병원에 손님처럼 와서 상담실장과 시술 상담까지 하고는 진료실로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세연이, 저예요. 오늘 시술 상담했는데 이대로 해주세요. 필러하고 보톡스요. 그리고 레이저도 10번 하려고요. 괜찮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시술 가격 꽤 될 텐데. 우리 실장님한테 견적 받았죠? 가격 괜찮아요? 물론 할인은 해주겠지만. 할인이요? 언니, 나 진짜 섭섭하다.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 새언니가 의사인데 이걸 돈 받고 해준다고요? 진짜 서운하네, 언니. 하긴 저도 친정엄마나 제 올케 언니한테 공짜로 시술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시댁가족은 아직 남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순간적으로 돈 받으려고 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가씨? 이건 그냥 해드릴게요. 제 생각에 짧았네요. 의사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건데. 미안해요. 신우이는 새초롬한 표정을 지으며 당연한 듯 제가 해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싸가지가 없는 게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신우이 얼굴 꼼꼼하게 신경 써 시술해주고도 감사 인사는 한 번도 못 받았네요. 무료로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한 제 실수인 건지
신우이는 그 뒤 툭하면 우리 병원에 와서 주사 놔달라, 레이저 해달라 하며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을 때는 기다리지도 않고 가족 먼저 해달라며 진료실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정말 창피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진료실의 상담실장님이 급하게 들어와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신우이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아가씨가 또 왔어요? 온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접수하라고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서요. 오늘 친구분들을 3명이나 데려오셔서요. 네? 친구들을요? 아가씨가 소개해 준 건가 보죠. 실장님이 상담해 주시고 각자 원하는 시술 견적 내주세요. 근데 선생님, 신우이 되시는 분이 글쎄 친구들한테 시술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나 봐요. 상담이 필요 없다고 진료를 바로 보시겠다고 하네요. 오늘 시술 받고 가겠다면서요. 네? 정말 안 되겠네. 실장님, 일단 앞에 다른 손님들 진료 보고 제가 해결할 테니까 오늘은 예약 환자 빼고 환자 더 받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우이가 자주 와서 공짜 시술 받고 가는 거 솔직히 짜증나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의사 새언니 가족 찬스 쓴다는 거 그거 하나는 봐주려고요. 근데 친구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저러는 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 문 밖에서 깔깔거리는 아가씨들의 수다와 함께 진료실 문을 열고 아가씨와 친구들이 들어오더군요. 언니! 제가 언니 시술 잘한다고 소문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각자 무슨 시술할 건지 상담은 받았어요? 실장님이 차트에 아무것도 안 적어서 왔네요? 언니한테 바로 상담하고 시술 받으면 되지 뭐하라 그래요? 어차피 견적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그럼 지금 친구분들 시술을 공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100만 원이 넘는 시술을 턱턱 받으러 오겠어요? 이럴 때 세연이 찬스 좀 쓰려고 온 거죠. 아가씨,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할인은 해줄 수 있어도 저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와서 공짜로 해달라뇨. 그건 어려워요. 시술 원하시면 나가서 상담실장하고 상담하고 오세요. 단호한 제 표정을 본 아가씨 친구들은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신우이는 얼굴까지 벌개져서는 자존심이 무척 상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속이 어떨지 짐작은 갔습니다. 새언니가 의사라고 얼마나 어깨를 으쓱대며 왔을지 안 봐도 뻔했고요. 신우이가 평소에 이쁘게 했으면 사실 그까짓 거 한 번쯤 못해줄 것도 없었지만 버르장머리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망신 줄 수 있어요? 저 딴에는 언니 자랑하면서 온 건데 내 얼굴이 뭐가 되냐고요? 아가씨 오기 전에 밖에 손님들 봤죠? 얼마나 많이들 오는지. 저 하루 종일 되게 바빠요. 그런 사람한테 미리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공짜 시술 해달라는 게 정상이에요? 저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했으면 이러진 않아요. 아가씨도 매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베풀어야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막말로 아가씨 그동안 우리 병원 드나들면서 저한테 시술 받고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아가씨 친구들은 진료실을 슬금슬금 빠져나갔고요. 언니, 정말 서운하네요. 저는 가족이면 이런 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가족이라고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아무리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요. 신우이는 친구들을 따라 나갔고 아마도 창피해서 시부모님께 고자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자기 부모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일인 거 알면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랬나 싶었네요.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걸 뭘 얼마나 우려먹고 싶은 건지 시부모도 저 괴롭히는 거 없이 가만히 있는데 대체 신우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병원에서 그 일 있고 나서 남편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니 남편은 한숨부터 쉬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부터도 아주 다정한 남매는 아니었고 남편이 시누이를 한심해하는 인상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용돈까지 줘가며 챙긴 동생인데 이번 일로 많이 실망한 듯 했죠. 남편은 저와 신혼여행을 결혼하고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과 개원 준비로 너무 바빴고 남편도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도저히 여행 스케줄을 빼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결혼하고 3개월 후에나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해외는 못 가고 제주도로 짧게 2박 3일을 다녀오기로 했죠. 그런데 이미 우리 신혼집에 와본 적 있는 시누이가 자꾸 밑밥을 깔더라고요. 오빠, 집 비면 나 여기 와서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돼?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있어서 불편하단 말이야. 내가 싹 치워놓을 테니까 딱 하루만 친구들하고 편하게 놀게. 어? 너는 네 오빠 신혼집에 친구들 불러서 놀고 싶냐? 난 싫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아, 오빠, 딱 하루만. 나도 눈치가 있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안 자고 가잖아. 집 비는 김에 딱 하루만 빌려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흔적 하나 안 남기고 싹 치워놓을게. 신우이가 오빠를 조르는 거 듣고 모른 척 할까 했지만 어차피 집 비우는 거고 하루쯤이면 어떠랴 싶었습니다. 다 큰 성인들인데 물건 함부로 할 리도 없을 거고 설마 남의 집인데 자기들 놓은 거 안 치울까 싶어 제가 큰맘 먹고 그러라 했습니다. 오빠가 허락해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 뻔히 아는 신우이는 엄청 좋아했죠. 언니, 화낼 일 없이 아주 깔끔하게 채워놓을게요. 나만 믿어요, 언니. 아가씨, 대신 안방은 들어가지 말아줘요.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청소는 기본인 거 알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댁이 가면 시누이 방을 저도 보게 되잖아요. 침대 위에 옷무덤과 머리카락 가득한 방 보면서 참 더럽게 쓰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오빠 집이니 자기 버릇대로 하겠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군요. 여행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창문은 다 닫혀 있었는데 고기를 구워 먹은 건지 냄새가 아직도 안 빠져 있고 싱크대에 음식물은 그대로 놔둬서 날파리가 날리고 있었고요.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쌈장이 뚜껑도 안 닫힌 채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하수구와 욕실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잔뜩이었고요. 제일 열받는 건 제가 안방에는 들어가지 말아달라 부탁했건만 부부 침대는 시트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열받은 만큼 남편도 열받은 건 마찬가지였고요. 저보다 더 씩씩거리며 환기하고 설거지하며 욕을 하더군요.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래도 그렇지 집을 이지랄을 해놓고 가? 어우 열받아. 가만 안 둘 거야 김선주. 저도 화가 났지만 남편이 내가 낼 화를 대신 내주고 있는지라 일단 말은 아끼고 있었죠. 그냥 하루 놀다 간 거 뒤치다꺼리했다 생각하고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여보, 이것 좀 봐. 아가씨 진짜 미쳤나 봐. 더러워 진짜. 쓰레기통 안에는 사용한 콘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황당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남편은 말문이 막힌 건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처구니 없어 하더군요. 와이프 얼굴 보기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가씨 분명 여자친구들하고 논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 남자랑 왔다는 거잖아. 정말 대단하다 당신 동생.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야? 얘가 진짜 정신 나갔구먼. 여보 정말 미안하다. 내 동생 때문에. 나 그냥 당신 동생하고 영 끊고 살 수는 없는 거야? 저번에 일도 그렇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건데 당신 동생 이렇게까지 개념 없는 줄은 몰랐어. 일단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 부모님한테는 그냥 말하지 마. 이게 말 안 하고 넘어갈 일이야? 당신도 그래. 말로는 퉁퉁거리고 버릇없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아가씨가 저런 거라고. 당신 집에서는 대체 호되게 혼낸 적이 있긴 한 거야?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주인도 없는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 소름이 끼치고 싫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 시트며 이불이며 다 걷어 세탁했습니다. 이걸 시댁에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후 제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연락이 없는 건지 아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전화해서 혼내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혼내봐야 그뿐이라는 거 이제는 몇 번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열받는 마음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원래 생전 전화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 아가 이번 일요일에 선주 생일이야. 집에서 간단히 저녁 먹을 거니까 선우랑 같이 와. 아무것도 사올 필요 없어. 너네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편하게 와. 네 어머니, 아가씨 생일이라고요? 그럼 제가 케이크 사갈게요. 그래, 전 그러면 케이크만 하나 사오렴. 생일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전화까지 주셨으니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하고 끄는 건 어찌 알았는지 이번엔 아가씨가 전화하더군요. 예,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화가 안 풀린 저는 약간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제 목소리 눈치도 못 챈 건지 대뜸 이러더군요. 언니, 이번 주 집에 올 거죠? 언니랑 오빠 오라고 엄마가 전화했다던데 언니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님 뭐 물어볼 거는? 궁금한 거요? 많죠. 지난번에 우리 집에 누구랑 왔는지도 궁금하고 뭐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언니도 참 민망하게 그 얘긴 갑자기 왜 꺼내요? 그게 아니라 저한테 갖고 싶은 거 물어봐야죠. 제 생일인데.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뭐라고요? 뭘 갖고 싶다고요? 언니 저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그거 사주세요. 제가 문자로 사진 보냈어요. 이번 시즌 신상이라 500 정도 하는 건데 저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걸로 언니 결혼할 때 저 예단비 안 준 거랑 용돈 끄는 거 퉁치는 게 어떨까요? 뭘 퉁쳐요? 아가씨, 진짜 저한테 왜 그래요? 정 갖고 싶으면 아가씨 오빠한테나 말하세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한 달에 400씩 용돈 준다면서요. 병원도 직원이 몇 명인데 돈 무지 잘 버는 거 다 알아요. 가만 보면 언니는 저한테만 유독 인색한 것 같아요. 내 말이 틀려요? 저 정말 서운해요. 저번에 제 친구들한테 돈 받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가방 사주면 그 일은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우리 엄마도 언니가 저한테 그런 거 하면 한 소리 하실걸요? 아가씨, 그냥 말해요. 저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뭐라고요? 그럼 그동안 언니가 저 은근히 무시하고 용돈 끄는 거 다 말할 거예요? 그럼 엄청 혼날 텐데. 그냥 저 가방 하나 사주고 마는 게 낫지 않아요? 아가씨, 지금 나를 그깟 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다. 다시는 저한테 뭐 사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가방은 무슨, 제가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아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저도 화풀이했습니다. 오늘 당신 동생 나한테 전화해서 500짜리 가방 사달라고 하더라. 정말 미친 것 같아. 우리 집에 그 지랄을 해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그냥 싫다고 하고 끊지 그랬어. 내가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말했지? 정말 영 끊고 살고 싶다고. 매번 이러니까 당신 동생 전화번호만 떠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이럴 바엔 그냥 당신하고도 이혼하고 싶어. 가뜩이나 신경 쓸 거 많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다 신경 끄고 편하게 혼자 살고 싶다고. 세상에 신우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말 마. 이번 일은 내가 본가에 가서 확실하게 말할 테니까. 계속 너한테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본가에 발 끊겠다고 말할 생각이야. 제발 좀 그래주라. 나 더는 못 참겠으니까. 꼴 보기 싫은 신우이 생일 챙기겠다며 케이크 사가지고 가는 거 싫었지만 남편이 달래고 달래는데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신우이는 집에 있더군요. 제 얼굴 보고 고개만 까딱 인사를 하는데 와, 진심 얼굴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동생 같았으면 벌써 한 대 쥐어박았을 겁니다.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신우이는 약속이 있다며 나간다고 하더군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나간다길래 제가 물었죠. 아가씨, 부모님 계실 때 할 말이 있는데요. 늦게 오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밖에서 자고 오게요? 오늘도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며 저를 보더라고요. 옆에 계신 아버지도 놀라서 눈만 끔뻑거리시고요. 언니,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가씨는 무시하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랑 선우 씨 제주도 갔을 때 아가씨 저희 집에서 하루 잔 거 알고 계시죠? 그래, 그때 친구들하고 하루 영화 보고 논다고 한 거 아니었어? 어머니가 물으시기에 제가 뜨악한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 어머니 모르셨어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랑 저희 집에서 잤더라고요. 이불이며 침대에 아주 난리를 쳐놨던데. 저랑 선우 씨랑 그거 치우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글쎄. 언니 그만 말해요. 왜 그래요 저한테? 아가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저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음 말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신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표정이셨으니까요. 어머니,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엊그제 아가씨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다니는지 아예 모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일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아가씨 때문에 남편이랑도 자주 다투게 되고요.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선주 너 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옆에 있던 남편도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듯 얘기했습니다. 선주가 집사람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공짜로 시술받고 친구들까지 우르르 몰려갔었나 봐요. 내가 그 말 듣고 진짜 와이프 얼굴 보기 쪽팔리더라고요. 엄마 그거 아셨어요? 집사람이 나한테 이혼하자 그랬다고요. 선주 쟤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내 동생이지만 마냥 감싸줄 순 없잖아요. 계속 이러면 저희 부부 본가에 발 끊으려고요. 이 사람 마음 편하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뭐? 아유, 창피해 죽겠네.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선주 너 진짜 미쳤어? 어머니는 이미 신우이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혼내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 아유 그만 때려. 신우이는 악을 쓰며 어머니의 손을 피하느라 바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어딘가로 가시더니 잠시 후 손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회초리를 들고 나오시더군요. 너희 부부는 이제 집에 가라. 내가 이 녀석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 저는 회초리를 보고 일단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걸로 어쩌시려고요? 설마 아가씨 때리시려는 거예요? 내가 이걸 20년 만에 꺼내보는구나. 큰놈 사춘기 때 꺼내고는 처음이네. 어쩐지 버리고 싶지 않더라니 더 쓸 일이 있어서 그랬는가 보구나. 아가씨 얼굴을 보니 이미 회초리를 보고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설마 저걸로 다 큰 딸을 때리기야 하겠어 했는데 아버지는 회초리를 허공에 휘두르시더니 바닥으로 내리치셨습니다. 혹시 회초리가 바람을 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나요? 휙 하는 소리에도 놀라지만 살에 맞으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지금 그걸로 나 때리겠다는 거예요? 다들 나한테 왜 그래? 너 종아리 걷어. 너희는 어서 집으로 가라. 서슬퍼런 아버지의 호통에 아가씨는 마지못해 종아리를 걷더라고요. 죽어도 거부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화내는 거에는 또 고분고분 말을 듣더라고요. 집으로 가라는 아버지 말씀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군소리하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데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아가씨 비명소리가 겹쳐 들렸고요. 남편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때리셨을까? 글쎄, 나올 때 선주 소리 지르는 거 들었잖아. 때리셨겠지. 화 많이 나셨더라. 당신도 맞아봤어? 난 중학교 때 무지 맞았지. 아버지한테. 나도 그때 반항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 선주는 공부는 못해도 그렇게 속썩인 건 없었는데 말이야. 다 커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당신이랑 비교당하면서 큰 거 아닐까? 그래서 아가씨는 뭘 해도 열심히 안 하려고 한 거고. 모르겠다. 아버지를 말렸어야 하나 싶고. 걱정 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시댁에 돌아오고 나서 거짓말처럼 한 달이 평화로웠습니다. 시부모님이야 제가 전화 안 하면 연락도 안 하시는 분들이니 그렇다 쳐도 시누이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병원에 들락거렸는데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아버지 사랑의 회초리가 효과가 있는 게 분명했죠. 한 달이 넘어서야 어머니께 식사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아가, 요즘 바쁘지? 이번 주말에는 엄마가 삼계탕 좀 할까? 서느랑 와서 먹고 가. 어머니, 근데 아가씨 말이에요. 그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어, 그냥 뭐 조금 혼났어. 너한테 이제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거야. 혹시 너 힘들게 하면 엄마한테 꼭 먼저 말해라. 네,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땐 저도 화가 많이 나서 흥분한 것 같아요. 어머니 속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고맙구나. 어머니와 통화 후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시댁에 갔는데 없을 줄 알았던 시누이가 있더군요. 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까지 하고요. 네, 아가씨 잘 지냈어요? 살도 좀 빠졌네요. 아버지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많이 바빴어요. 그래, 너희들 바쁜 거 다 아는데 죄송할 거 없다. 잘 지내셨어요? 별다를 것 없이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요즘 선주놈이랑 봉사활동 다니고 있어. 옆 동네 정신요양시설 알지? 거기 가서 주말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다. 내가 이제 이놈 인성교육을 다시 시키느라 아주 바쁘구나. 어머, 정말요? 그래서 아가씨가 살이 빠졌나 봐요.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세요. 아가씨를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으니 새삼 아버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점잖으신 학자 스타일이신데 회초리 꺼내셨던 모습을 떠올리니 정말 그게 아버님 모습이 맞나 싶었고요. 시누이 표정을 슬쩍 봤는데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 저한테 더 이상 예전처럼 버릇없이 굴 생각은 없어 보이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가씨, 지난번에 많이 혼나셨어요? 그렇게 나오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아버님이 종아리 많이 때린 건 아니죠? 아니요, 뭐 그냥 몇 대 맞았어요. 어릴 때나 아프지 커서 맞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하며 멋쩍게 웃는데 저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때리긴 뭘 때려? 그냥 때리는 신용만 했다. 그 회초리 들고 나 때리라고 했지. 내가 설마 아니 다 큰 딸년 종아리 때렸을까 봐?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다. 앞으로 선주 저놈이 또 말썽 부릴 때마다 내 종아리 10대씩 때리기로 했으니까 아마 이젠 절대 안 그럴 거다. 아버지가 저리 말하며 웃으시는데 저와 남편도 마주보며 같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얄미운 시누이는 아버지 덕에 나쁜 버릇을 조금 뜯어고쳤답니다. 그 일 있고 몇 달 후 저는 임신을 했고 지금 2살 된 우리 아들을 다행히도 시누이는 엄청 예뻐라 합니다. 가끔 속 뒤집는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저도 진짜 언니처럼 혼내준답니다. 시누이 올케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험난하게 겪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누이와 저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도 현명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시누이도 남편의 가족이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